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원가 계산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원가의 흐름과 기장입니다. 원가의 흐름과 기장을 지금 두 시간째 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가 흐름과 기장은 원가 계산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부분이다. 반드시 반복 학습이 조금 필요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재료에서 재료비를, 임금에서 노무비를, 제조 경비 계정과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가 흐름과 기장, 바로 두 번째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가보겠습니다. 네.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화면에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우리는 원재료 계정에서 재료비를 계산을 했고, 임금비라 부르는 노동력에서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설비에서 제조 경비를 계산했죠. 그래서 이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 이 세 가지를 원가의 3요소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가 원가의 3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가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의 원가 3요소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의 공이 두 가지식으로 나뉘었거든요.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는 직접비라는 것이 있었고요. 둘 이상의 제품이 같이 들어가는 간접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제공품이라는 계정으로 보내고,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계정을 통해서 금액을 집계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공품과 제품이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원가의 흐름 자체가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반복 학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다면 이번 시간 원가 흐름과 기장에 이어서 두 번째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 할 건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있는 원가 흐름과 기장 내용 중에 원재료에서 재료비를 계산을 하고 임금에서 노무비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가 계산 절차죠. 원재료에서 재료비 계산, 임금에서 노무비 계산. 네. 그래서 원재료 계정에 숫자가 4가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월초에 재료 재고액이 있다. 월초 재료 재고액이 100원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재료를 900원을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 가능한 재료가 전체 금액이 1000원이다. 이 1000원 중에 일부 재료는 사용을 하고 일부 재료는 월말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 재료비. 이 재료비라는 것을 우리는 재료 소비액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재료 소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월말이었다. 전체 1000원이라는 원재료 중에서 월말에 사용하고 남아있는 게 150원이라면 실질적인 재료 소비액이 얼마냐? 바로 85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에서 재료비를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이 재료비는 직접 간접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당연히 850원의 재료비는 특정 제품에만 소비된 직접 재료비와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소비된 간접 재료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임금에서 노무비 계산을 했다. 그럼 임금 또한 마찬가지. 임금은 후불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지급하지 않은 전월 미지급 임금이 100원이 있는 상태에서 노무비가 나오는데, 이 노무비는 당월의 임금 발생액이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소비액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안 준 전월 임금 미지급액 100원에 이번 달에 발생한 임금이 9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은, 지급해야 될 임금은 전체 1000원이다.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을 하고 나면 당월에 미지급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하나는 원재료가 매입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비가 중요했고요. 임금 또한 지급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무비가 중요한데, 이 재료비나 노무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매입액도 필요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액도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공품과 제조 간접비가요. 원재료에서 계산한 재료비가 직접 간접 나뉘듯이 임금에서 계산된 노무비도 특정 제품에 대한 직접과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쓴 노무비인 간접 노무비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직접 소비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고, 간접 소비된 것은 제조
간접비로 대체가 됩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제품 계정을 거치고 제품 계정에서 바로 매출 원가라는 계산을 하는 원가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할 바로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제공품은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제품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공품은 제조 과정 중에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미완성 제품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완성 제품을 통해서 뭘 계산하냐? 완성품 제조원가를 계산한다. 자, 결론적으로 제공품에는 미완성 제품이 들어가서 미완성 제품을 통해서 완성품을 계산을 합니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공품은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 제품은 제조 공정을 완전히 마친 완성품이 표시된다. 이 완성품을 토대로 매출품 제조원가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공품에서 완성품을 계산한다면 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판매되는 제품, 즉 매출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자, 이를테면 만드는 게 먼저이냐 파는 게 먼저이냐? 그럼 당연히 만들어야지 어떻게 팔 수가 있다. 만들어야지 팔 수 있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제공품이 먼저냐 제품이 먼저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제공품은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대한 내용이고, 제품은 만들어진 걸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품을 먼저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판매하면서 제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하셨던, 앞 시간에 학습하셨던 원가 흐름과 기장에서 원재료에서 재료비, 임금에서 노무비, 생산 설비에서 경비, 이러한 계산들이 원재료에서 재료비나 임금에서 노무비나 설비에서 경비를 계산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제공품과 뭐를 위해서? 제조간접비를 거친 제품을 위한 것인데, 실제로 미리 얘기하자면 이 제조간접비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형식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바로 제공품과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제공품의 계정과 제품의 계정의 목적이 다르다. 제공품에서는 미완성 제품을, 제품에서는 매출원가를, 따라서 제공품에서는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완성품을 계산을 하고, 제품에서는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건 원재료에서 재료비 계산했다, 노동력에서 임금에서 노무비 했다, 설비에서 경비 계산했다면 이 친구들을 직접과 뭐로 나눈다고요? 간접으로 나누게 되죠.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원재료에서 재료비를 계산해서 이 재료비를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비되는 건 제공품으로 보내고 간접 소비되는 건 제조 간접비로 보낸다. 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재료비라는 금액이 있을 때 이 재료비 중에 일부는 직접 소비되는 거고 일부는 간접 소비되는 건데, 우리가 앞 시간 수업을 하면서 직접비가 500원이고 간접이 350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재료에서 재료비를 850원을 계산을 해서 얘를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었다고요. 그래서 그 직접 500원이 바로 제공품에 들어가 있고 간접 350원이 제조 간접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똑같이 노무비도 임금에서 노무비 계산했을 때 이 노무비를 직접하고 뭐로 나눠야 된다? 간접으로 나누어야 되죠. 그래서 직접 소비되는 건 제공품으로 보내고요. 간접 소비되는 건 제조 간접비로 보낸다. 우리가 직접이 600원이라는 금액을 직접이라고 했고 300원이라는 금액을 제조 간접비라고 설명을, 정리를, 계산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설비에서 경비가 나왔을 때 이 제조 경비는 기본적으로 경비는 직접 없이 대부분 다 뭐로만 대체가 된다? 간접비만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비가 25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할 건, 제공품 계정 차변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지금 제공품 계정 차변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 재료비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차변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르다라는 거죠. 제공품 차변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는 직접비고 제조간접비 차변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의 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의 합을 구하면 9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대변 합계도 900원이어야 되는데 간접비에서 계산된 이 900원은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제공품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제공품 금액이 당연히 900원이겠죠. 그러면 얘가 제공품 차변으로 제조간접비에서 계산된 이 제공품 900원이 제공품 계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900원이 뭔지 생각을 하셔야 하시는데 900원이 뭔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재료비 노무비가 직접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조간접비 뭐다? 간접비가 되겠죠. 우리가 모든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합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럼 재료비 500원과 노무비 600원과 제조간접 900원을 다 더하면 재료비 노비 제조원이 다 더한 이 금액이 바로 이번 달에 발생한 당월의 제조원가다라는 겁니다. 이번 달에 발생한 제조원가. 문제는 이번 달에 발생한 원가가 제품의 원가가 500원, 600원, 900원이라는 것. 이게 완성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공품은 지금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 제공품에 월초 제공품이 존재하는데요. 이 월초 제공품은 지난달에 앞달에 제품을 만들다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달에 제품을 만들다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제공품이 200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달 제조원가가 재료비도 발생하고 노무비도 발생하고 제조간접비도 발생했다. 그래서 차변의 전체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완성되고 일부가 월말로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제공품의 차변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2,200원입니다. 2,200원이란 총 금액 중에서 일부는 완성이 되고 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할 거고요. 월말에 남아 있는 건 미완성이죠. 이 미완성은 다음 달로 넘어가면 다시 월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2,200원이라는 제공품, 미완성 제품으로 제품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대변의 금액도 2,200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 완성품인데요. 얼마가 완성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니까 월말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200원 중에서 월말에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예컨대 3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금액이 300원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완성된 금액은 얼마가 된다? 1,9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서는 완성품을 계산하는데 만들어진 금액 계산하는데 이 금액이 제대로 계산이 되려면 월초 제공품, 월말 제공품 그리고 이번 달에 제조원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공품 금액을 봤을 때 두 가지를 제가 물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당월에 이번 달에 제조 원가가 얼마냐? 라는 질문과 당월에 완성품 제조 원가가 얼마냐? 라는 질문의 답이 다릅니다. 자, 똑같은데 당월에 그냥 제조 원가를 묻는 건요. 제공품 차변에 있는 여기 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의 합을 묻는 거예요. 당월에 제조원가가 얼마냐 물으면 2,000원이 답이 됩니다. 근데 당월에 완성품 제조원가는요. 제공품 재변의 차변이 아니라 계정의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있는 이 완성품을 묻는 거기 때문에 1,900원의 답이 되세요. 이 용어적인 차이가 이해가 안 되면 원가의 흐름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공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품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만들어낼 때 제공품의 차변에 있는 이 재료비, 노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 합은 이번 달에 제품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이걸 당월에 발생한 제조 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대변에 나오는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건 당월의 실질적인 완성품 원가다라는 것이죠. 만들어진 원가. 그래서 우리는 1,900원의 완성품 원가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제품 계정으로 보내는데 제품 계정을 보면 월초 제품, 지난달에 판매하고 남은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제공품을 가지고 오는데 제품 차변에 들어가는 이 제공품이 바로 뭐냐? 완성품입니다. 따라서 제공품에서 판매된 완성된
이 1,900원이라는 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품으로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원재료에서 재료비 계산해서 직접은 제공품, 간접은 제조간접비, 임금에서 노무비에서 직접은 제공품, 간접은 제조간접비 보냈듯이 제공품에서 완성이 됐다면 그 금액을 제품으로 보낸다. 그래서 제품 계정에서 기말 그리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팔고 나면 월초 제품이 팔고 남은 월초 제품이 300원 있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완성분 금액이 얼마냐고요? 1,900원이죠. 그러면 월초 300원에 완성된 1,900원을 더합니다. 합계금이 얼마 나오냐면 2,200원 나오죠. 이 2,200원 이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실제 실무에서는 이 금액을 판매 가능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월초에 300원 있었고 이번 달에 만들어진 게 1,900원이니까 팔 수 있는 게 2,200원 이게 재고자산이죠. 팔 수 있는 돈 2,200원 중에서 대변도 2,200원 나와야 되는데 팔고 매출원가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팔고 남는 돈이 200원이다. 기말 200원.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냐? 매출원가가 얼마가 된다고요? 2,200원에서 죄송합니다. 2,200원에서 기말 200원 빼니까 매출원가가 2,000원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회계 수업을 하시면서 했는 내용 중에 기억 하나 나실지 모르겠는데 회계 수업에서 상품이라고 있었습니다. 상품이 기초 상품에다가 매입을 다하고 여기에서 기말을 빼면 기초에서 매입되고 기말 빼서 나온 이 금액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매출 원가라고 했습니다. 기초에서 매입되고 기말 빼서 나온 이 금액을 매출 원가라고 했는데 회계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죠. 매출 원가가 기초에서 매입을 다하고 뭐를 뺀다고요? 기말을 뺀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여기 제품 계정 보니까 여기 매출 원가 나옵니다. 이 매출 원가 어떻게 계산을 해? 기초에서 완성품을 다하고 기말을 빼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상품 계정하고 실제로 동일합니다. 왜? 상기업은 상품을 사와서 팔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는데 제조기업은 사와서 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파니까 월초 제품에다가 완성품을 더하고 여기서 뭘 빼면 기말 빼면 나오는 게 뭐다? 매출 원가다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앞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제조간접비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시다. 제공품과 제품의 흐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그냥 이면지나 빈 노트에 T자 2개 그려놓고 하나가 제공품이다, 하나가 제조간접비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제공품에 들어가는 내용과 제품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채울 수 있으셔야 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뭘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제 문제를 저희가 연결해서 학습을 하시겠지만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반드시 내용을 챙겨서 봐주셔야 된다. 우리가 앞에 학습한 제공품과 제품이 연결되는 원가 흐름, 매출원가 계산을 위한 예제 문제를 볼 건데요. 두 문제를 저희가 풀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실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정의 내역을 기입하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제품 계정, 제품 계정을 계산하셔야 되고 그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제공품 계정도 있으셔야 된다. 결론으로 말하면 제공품과 제품 계정을 둘 다 작성을 해야 나오는 것이 바로 매출원가죠. 이걸 우리는 하기 위해서 계정을 원재료와 제공품과 제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가 흐름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원재료 계정에서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까지 가는데요. 순서대로 가볼까요? 제품 계정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매출원가 금액이 필요합니다. 얘를 계산하려니까 제품에서 월초 제품 금액을 아셔야 되고요. 완성품이죠. 만들어진 완성품을 계산하고 월말 금액을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 자료 확인하시면 월초에 제품이 25만원 있고 월말이 35만원 있으세요. 결론은 기초에 제품이 25만원 있으시고 기말에 제품이
15만 원 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완성품만 계산하면 자동적으로 매출원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물었는 건 뭘 물었다? 매출 원가를 물었어요. 그럼 매출원가를 하려니까 월초 제품이 있어야 되고 완성품이 있어야 되고 월말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월초 제품 25만 원 나와 있고 월말 제품 35만 원 나와 있으니까 완성품만 계산하면 매출원가 나오지 않냐는 거죠. 제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완성품은 어디서 계산하느냐? 제품에서는 매출원가 계산이 목적이라면 완성품은 제공품에서 계산을 하죠. 제공품에서 완성품을 계산을 해서 제품이란 곳으로 보냅니다. 이 금액이 완성품으로 넘어온다는 건데 제공품에서 바로 이 완성품인 제품을 계산하려면 월초 제공품이 있으셔야 되고 재료비, 직접 재료비 있으셔야죠. 노무비, 직접 노무비 있으셔야 되고 제조 간접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말을 빼면 완성품이 나오죠. 문제 자료에 보면 기초 제공품 15만원, 기말 제공품 20만원 있으세요. 월초에 제공품이 15만원이시고 월말 제공품이 2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만 계산되시면 완성품 나오겠네요. 그죠? 자, 내용 확인하면 노무비 발생액이 80만원이다. 직접 노무비가 80만원 발생했대요. 그럼 직접 노무비가 80만원 있으시고 간접 경비, 제조 간접비죠. 경비가 70만원이래요. 그러면 재료비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 직접 재료 매입액이 40만원. 자, 재료 소비액은 전액 직접비다. 결론을 말하면 재료비는 전부 다 직접 재료비다 라는 건데 여기 나오는 이 40만원은 재료 매입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원재료 계정에서 재료비를 계산하셔야 이 재료비가 바로 재료 소비액인데 얘를 계산하려면 월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재료 매입을 더하시고 월말 재료를 빼서 재료 소비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문제 나온 자료 월초 재료가 14만원 나오시고요. 월말 재료가 15만원이네요. 자, 매입액이 문제 나온다. 얼마가 나온다고요? 40만원.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월초 원재료 10만원에 재료 매입액이 40만원 있었다. 이걸 다 더하면 50만원 되죠. 여기서 54만원, 월초가 14만원이니까요. 54만원 중에 월말이 15만원 남아있다니까 이걸 통해서 재료 소비액이 계산됩니다. 이 소비액이 전부 다 직접이다. 원칙적으로 재료비는 직접 간접 나누어야 되지만 우리 문제상에서 재료 소비액은 전액 직접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 이 계산된 재료 소비액을 제공품 차변의 재료비를 가지고 오시고 전체 금액에서 월말 빼면 완성품 나오시고 완성품을 가지고 오면 뭐가 계산이 된다?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재료 계정이나 제공품 계정이나 제품 계정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자, 우리가 원재료 계정의 궁극적인 목적, 재료비 계산을 하고 얘네들을 뭘 거쳐서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 계정으로 간다? 제공품에서 완성품을 계산했다면 제품 계정에서는 뭐를 계산한다?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이것이 원가 계산의 기본 흐름이다. 물론 전체 흐름은 아니지만 약식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예제 문제는 저희 원가의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현재는 두 번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앞에서 풀어드렸고 두 번째 문제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마찬가지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물었고요. 재료와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기초기말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 구입, 재료 구입액 55,000원. 사실 우리는 이 구입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료 소비액을 계산하셔야죠. 구입액을 토대로 소비액을 계산하실 거고 노무비 금액, 직접 노무비 금액 나와 있고요. 판매 직원 급여가 나오는데 판매 직원 급여는 판매 관리비죠. 이건 제조 원가하고 제조 경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가 흐름 계산 문제에서 매출원 계산할 때, 매출원가 계산할 때 판매 직원 급여는 필요가 없다. 대상이 아니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물 감가상각비 11,000원 이 금액이 간접비, 제조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그럼 앞에와 똑같이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게 원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거쳐서 매출원가 계산할 건데 출발점은 제품 계정입니다. 월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완성품,
완성된 금액을 더하시고 월말 빼고 나면 나오는 것이 바로 매출 원가죠. 우리는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월초 제품 재고액이 우리 문제 자료 봤을 때 46,000원 나와 있으시고 월말 제품이 32,000원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월초 제품 46,000원, 월말 32,000원. 그러면 완성품을 계산하면 매출 원가는 자동 나올 건데 완성품을 계산하려니까 제공품에서 월초 제공품에다가 재료비와 직접 재료비죠.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다 더하시고 월 말 제공품을 빼면 제품이라는 완성품이 나올 거다. 이 완성품을 계산을 해야지 매출원가 나올 건데 제공품에서 월초 제공품이 24,000원이라고 했고요. 월말 제공품은 21,000원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 직접비가 21,000원이고요. 제조간접비 금액 감가상표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11,000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료비, 직접 재료비만 계산하면 되죠. 직접 재료비 계산은 월초 재료 재고액에다가 재료 매입을 더하시고 뭐를 뺀다? 월 말을 뺀다. 빼고 나면 나오는 것이 재료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월초 재료 재고액이 우리 문제 자료에 12,000원이라고 나오고요. 월말 재료 재고액이 14,000원. 자, 재료 구입액이 여기 나와 있죠. 55,000원입니다. 이렇게 원재료 계정과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에 대한 기본적인 각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정리만 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원가 베개나 원가 계산이 아니라 산수 문제죠.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공품과 제품에 관련된 그 기본 예제 문제들을 조금 더 풀 건데 다음 시간에 그런 예제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제공품과 제품의 관계를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에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건데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단기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 말 그대로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에 대한 명세가 나오는 서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제조 원가 명세서는요. 제공품입니다. 바꿔 말하면 완성품을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제공품에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왜?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는 제공품이 아니라 제품이었죠. 이런 친구들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이게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 세무 2급 자격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 제조원가 명세서로 확인 가능한 정보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러한 형태로 많이 문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원가 계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심할 가능은 재무제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속 명세서는 맞는데 실질적인 재무제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요. 제조 원가 명세서가 있으시고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는 제공품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익계산서는 제품과 동일하다. 하나 물어본다면 제공품이 먼저이냐 제품이 먼저이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누가 먼저다? 제공품이 먼저죠. 그래서 실질적인 장부도 제조 원가 명세서가 먼저고요. 제조 원가 명세서 다음에 작성되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매출원가인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완성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완성한 거, 즉 완성품이 나와야 매출원 계산하고 매출원 계산되는 과정이 우리 제품 계정에서 봤을 때 월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완성품을 더한다. 이게 판매 가능한 제품이죠. 바로 1번, 2번의 합계금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월말에 남아있는 제품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이 바로 매출 원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매출원 계산하려니까 기초 제품에다가 완성품을 더하고 기말을 빼는데 이 완성품 자체가 어디서 가지고 온다? 제공품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따라서 제조 원가 명세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을 계산을 하고 이 완성품이 손익계산서로 가서
뭘 계산한다?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라는 건데, 이 내용이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수업한 제공품과 제품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간접부에 들어간 총 제조원가, 제공품의 차변금액이죠. 여기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시고 기말을 빼면 완성품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다. 따라서 앞부분에 저희가 학습한 제공품과 제품 계정에 대한 관계를 좀 정확하게 정리해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품, 제품에 관련된 기본 예제 문제들과 함께 학습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원가 흐름에서 제공품과 제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두셔야 계산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예제 문제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